제가 예전에 진짜 이상한 원룸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다는 게 방이 작고 낡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에는 도둑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도둑이면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얘는 훔쳐가서 고쳐서 다시 가져다 놨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우산이었어요.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7,000원짜리 검은 우산 하나 사서 현관문 옆에 놔뒀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없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술 마시고 밖에 두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날 밤 집에 들어오니까 없어졌던 우산이 다시 현관문에 서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부러져 있던 살이 멀쩡하게 펴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무서워졌어요. 아니, 훔쳐갈 거면 끝까지 훔쳐가든가 왜 수리까지 해서 돌려주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너무 태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비밀번호 바꾼 적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소름 돋았죠.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제 집에 들어온다니까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잠깐 조용하다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고장 난 거 없어?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날부터 저는 원룸에서 탐정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라진 물건 목록을 적었어요. 첫 번째 우산, 두 번째 선풍기 리모컨, 세 번째 달칵거리던 서랍 손잡이, 네 번째 자꾸 끊기던 휴대폰 충전선. 근데 더 미친 건 뭔지 알아요? 다 없어졌다가 하루 이틀 뒤에 전부 더 좋은 상태로 돌아왔어요. 리모컨은 건전지가 새 걸로 바뀌어 있었고, 서랍 손잡이는 달칵거림이 사라졌고, 충전선은 절연 테이프까지 예쁘게 감겨 있었어요. 심지어 제 냉장고 문도 원래 잘 안 닫혔는데 어느 날부터 착 닫히더라고요. 이쯤 되면 도둑이 아니라 AS 기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반응이 둘로 갈렸어요. 한 명은 귀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수리공이 죽어서 방을 떠돌고 있는 거라고. 이건 진짜 도움 안 되는 친구죠. 다른 한 명은 네가 너무 피곤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제 책상 위에 메모까지 있었거든요. 딱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망가뜨리지 말고 아껴 써. 와, 이건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문장이에요. 도둑이 훈계까지 해요. 그날부터 저는 집 안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어요. 현관 앞에 밀가루를 뿌려놓고 창문 틈에 머리카락도 끼워두고 서랍 안에는 일부러 망가진 이어폰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회사도 조퇴하고 침대 밑에 숨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심한데 그때는 절박했어요. 저녁 11시쯤 됐을 때였어요. 현관문 쪽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가 진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침대 밑에서 핸드폰으로 경찰 번호 누를 준비를 했죠. 근데 발소리가 이상했어요. 조심조심 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는 소리였어요. 탁, 탁, 딸깍, 슥슥. 뭔가를 닫고 조이고 맞추는 소리였어요. 한참 있다가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거의 울면서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책상 위를 봤는데 제가 일부러 넣어둔 고장난 이어폰이 정리돼 있었어요. 줄이 꼬인 것까지 가지런히. 저는 그날 밤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이건 귀신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그냥 너무 성실한 미친 사람 같았거든요. 다음날 건물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처음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난리치니까 마지못해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 찍힌 장면을 보고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 14분 제 방 문이 열려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 저였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면 속 저는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요. 양손에 공구함까지 들고요.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5초 동안 말을 못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그때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알 때도 됐지. 알고 보니까 제가 이사 오고 한 달쯤 뒤부터 몽유병처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냥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고치는 몽유병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고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제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제가 전혀 기억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선풍기 리모컨 접점 청소 방법, 서랍 손잡이 흔들림 해결, 우산 살 때 응급수리, 냉장고 문 자석 약할 때, 심지어 유튜브 시청 기록도 전부 생활수리 영상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평소에 그런 걸 절대 안 본다는 거죠. 저는 전구도 아버지 불러서 갈던 사람이에요. 더 웃긴 건 몽유병 상태의 저는 낮에 저보다 훨씬 유능했어요. 낮에 저는 컵라면 물도 자주 넘치게 하는데 새벽에 저는 드라이버 세트를 크기별로 정리하고 가구 수평까지 맞췄어요. 집주인 말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놀라서 경찰 부를 뻔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공동현관 자동문까지 고쳐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아예 반포기 상태로 지켜봤다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사는 층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대요. 4층 끝방엔 고장 난 걸 놔두면 누가 고쳐준다. 그 누가가 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몽유병을 하게 됐는지 나중에 원인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회사에서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맨날 혼나고 퇴근하면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은 점점 엉망이 되고,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전에 짧은 생활수리 영상 보는 게 유일한 도피였어요. 현실은 엉망인데 영상 속에서는 망가진 게 딱딱 고쳐지잖아요. 아마 제 머릿속 어디선가 그게 너무 시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 저는 못하던 걸 새벽에 제가 대신 했던 거죠. 진짜 어이없죠? 제 인생을 가장 성실하게 챙긴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단지 깨어있을 때는 게을렀고 잘 때만 부지런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방문 안쪽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고 잠들기 전에 공구 영상 보는 것도 끊고 스트레스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이상한 사건들이 딱 멈췄어요. 우산도 더 이상 안 사라지고 리모컨도 그대로 있고 메모도 안 생겼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왔어요. 한 달쯤 뒤에 집주인 아저씨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상하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아저씨가 말했어요. 자네가 고쳐준 것들 덕분에 관리비 좀 아꼈어. 알고 보니까 제가 몽유병 상태로 제 방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복도 전등, 공동현관, 택배함 문, 심지어 2층 김씨 아줌마네 삐걱거리던 문고리까지 몰래 다 고쳐놨대요. 아저씨가 그걸 다 보고 은근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버릇으로 용돈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황당한 결말이 있어요. 그 일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잘 때 수리하는 남자라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느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인사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총각, 요즘은 일찍 자? 우리 집 전기포트도 한번 푹 자고 나면 안 되나? 혹시 이사 안 가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동네에서는 거의 야간 출장 기사 취급을 받았어요. 결국 저는 그 원룸에서 1년 더 살다가 나왔는데 이사 나가는 날
현관문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집주인 글씨였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네. 다음 세입자는 전자레인지가 고장 나 있네. 혹시 돌아올 생각 있으면 연락하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바로 전화해서 말했죠. 아저씨, 저 이제 안 고쳐요. 저는 깨어 있을 때도 안 고쳐요. 근데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알아. 그래서 자네가 아까운 거야. 솔직히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새벽에 나는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그 모든 걸 고쳤을까? 낮에는 그렇게 미루고 귀찮아하던 인간이 밤에는 남의 문고리까지 수리하고 다녔다니. 어쩌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쓸모있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단지 문제는 그걸 꼭 자면서 발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고장난 물건이 자꾸 저절로 고쳐진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확률 높은 건 그냥 지친 당신의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도둑이 들었는데 물건이 더 좋아져 있다. 그거는 경찰보다 수면 클리닉부터 가보셔야 됩니다.